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전미주 태권도 재단이 오는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팀으로 선정된 뉴욕 드라이든 스쿨 80명의 학생과 함께 시범 수업을 열 예정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주 태권도 재단이 10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시범 수업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범 수업은 현재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뉴욕의 공립학교 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드라이슨 스쿨 80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태권도가 공립학교의 이제 중심적인 교육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죠. 뭐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3대 문제점들을 이제 태권도가 상당히 리커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150여 곳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약 8곳의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학교의 3대 문제점인 비만과 왕따를 해결하고 예의규범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돼 주류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시범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원로 사범들과 현직에 있는 사범들과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후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태권도 수업은 실기 위주로 진행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교재도 함께 사용돼 태권도 교육의 이론 체계화와 태권도 예의 규범을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김규호 맨하탄 한인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탄 한인회가 1일 맨하탄 34가 메이시스 백화점 앞 소버린 은행에서 제7대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2세 한인들을 좀 더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앞으로 한인 사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게 많이 저희랑 같이 참석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규호 회장은 2007년부터 4년간 뉴욕 맨하탄 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그동안 맨하탄 한인회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10여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편 소버린 은행 맨하탄 지점은 맨하탄 한인회장 취임식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000를 기부하는 등 맨하탄 한인회의 힘찬 도약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이런 것이 또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맨하탄 한인회는 뉴욕 지역 한인회협회와 잘 화합해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힘쓸 예정이며 특히 이민 1세와 2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맨하탄 한인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이철우 뉴욕 지역 한인회협회 의장을 비롯해 제프리 수석부회장과 앤디설 상임부회장 그리고 과구천 한인봉제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맨하탄 한인회 김규호 회장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1일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성적 향상을 가장 많이 한 2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씩 총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고 또 아주 열려적인 행사가 돼서 앞으로 아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퀸즈 한인회의 장학금 전달은 퀸즈 한인회가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한인 학생으로는 유혜지, 최지인 양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지인입니다. I go to Newtown High School and I'm a 10th grader and I received an award today and I'm very grateful and 이젠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 피칼로라 교장은 퀸즈의 지역단체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은 퀸즈 한인회가 유일하다며 퀸즈 한인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at Newtown High School are very pleased and proud that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from Queens came today to give 20 of our students awards.
for their most improved progress this year. We think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n Association 퀸즈 한인회는 퀸즈 엘르머스트에서 오랫동안 내과의사로 활동해온 고 윤기훈 박사의 유지를 따라 뉴타운 고교 측에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해온 건데 2000년서부터 이때까지 한 200명 학생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측은 내년부터 뉴타운 고교 이외에 플러싱 지역의 고교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해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이민자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대형 주들이 연방정부의 범법 불법 체류자 색출 추방 프로그램 Secure Community의 탈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일 Secure Community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패터슨 전 주지사 당시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뉴욕주는 그동안 형사 입건 구금자들의 지문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왔습니다. Secure Community의 본래 취지는 불법 체류자 이민자 가운데 중범죄자를 색출해 추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지역 사법 당국의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과 산업 생산, 주택 분야 등의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미국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엔진 역할을 해온 제조업 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줄이면서 지난 84년 이후 월간 하락률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5월에 늘어난 민간 일자리 수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받아 1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2%가 떨어져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산업정책보좌관인 론 블룸은 최근의 경기 둔화는 일본 지진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이나 고유가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회복세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식량의 군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원회에 출석해 대북 식량 지원 시 지원 식량이 북한 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경기가 하락세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회나 연방준비제도는 해결책을 내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고용시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선거 이래 실업률이 7.2%를 넘는 상황에서 재임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불문율을 깨는 사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의 발표로 휴대전화 관련 법정 소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1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의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앨리슨 지브시 등 연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할 처지에 놓인 대법원이 법무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과일과 야채 등을 판매하는 식료품 상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한인 소유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일 보도했습니다. 치솟는 점포 임대료, 온라인 점포나 기업형 점포들과의 경쟁, 뉴욕시 위생당국의 엄격한 단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인생산협회에 따르면 뉴욕 식료품 상점 중 70%가량을 한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아직도 한인들은 뉴욕시의 식료품 상점 중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한인 소유 식품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지난 5월 18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 등이 지진으로 부품 공급 조달에 문제가 생긴 틈을 타 판매가 20.7%나 증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연료 효율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판매 신장으로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에 이어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는 치명적 식중독균 의심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중순 독일 함부르크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 2명이 신장 기능 악화로 중태에 빠졌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유럽에서 유행하는 융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의 원료인 배추에 암을 예방하는 기능성 물질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한국 내 배추 23개 품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14종의 항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유방암 억제 효과가 탁월한 인돌형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모두 배추 품종의 평균 2.31m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광범위한 억제 효과를 지닌 글루코브라시스는 브로콜리보다 많은 평균 0.8mg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용 수영장의 회원 가입 자격을 다른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는 수영장이 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타운 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존 B. 데이비스 수영장은 올해부터 보고타, 리틀페리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회원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가입비는 $290입니다. 또 지난 3월 리치우드 타운 의회가 그레이던 수영장의 가입 자격을 확대한 가운데 오라델 수영클럽과 파라무스 미들랜드 파크 등도 2년 전부터 다른 주민의 가입을 허용해왔습니다. 계속해서 TVK를 통해 미 서부 지역의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는 제16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운동 경기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함께 열려 다민족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6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오는 24일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튼에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재미대한체육회 주최 오렌지 카운티 체육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참가 신청을 마쳤으며 3천여 명의 선수단이 20개 종목에서 경합을 펼칩니다. 정철승 대회 조직위원장은 최근 분열 문제로 인해 대회 개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됐지만 현재 경기장 섭외 문제 등 행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모든 한인들이 함께 단합하고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한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친절 경제 화합체전의 목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전비 지역에서 보이는 제2동포가 서로 친절하게 화목하게 즐길 수 있는 체전에서 친절체전을 목표를 걸었고 또 하나는 경제체전은 요새같이 힘든 그 경제에 우리들이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 한인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웃음이 될 수 있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경제체전이라고 또 하나 잡았고 한편 정철승 조직위원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다민족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수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음식점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여러 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 쪽에서도 그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미주 노래자랑도 할 거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할 거고 그다음에 많은 문화를 소개를 해서 우리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 우리 다민족들이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겁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인 제16회 미주 한인체전은 오는 24일 칼스테이.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씨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수치 매우 높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최저 기온 많이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6월 3일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일교차 크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싱 경로센터가 2011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오는 6월 7일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경로센터에서 실시되어 오던 여러가지 봉사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부동산협회에서는 오는 6월 8일 불우이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부동산협회 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10시 30분 이들 아일랜드 골프코스에서 실시되며 이날 모금된 성금은 주변의 불우이 돕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6월 7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부분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실시합니다. 이날 무료 상영으로는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초청과 제26회 썬댄스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외 영화제 호평을 받은 이무성 감독의 채식주의자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환경실천연합회 뉴욕국제총괄본부가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 Million Trees NYC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1일 열린 파트너십 체결식에는 양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 공원구 갤러리홀에서 진행됐으며 환실련은 나무보호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워크숍 진행과 연중 나무 심기 행사 참여를 비롯해 맨하튼 내 수십여 그루의 나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활동을 맡는 등 푸른 뉴욕시를 가꾸기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실련은 나무보호 및 관리 활동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임 패터슨 주지사가 연방국토안보부와 맺었던 시큐어 프로그램 협약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큐어 프로그램은 형사입건 구금자들의 지문날인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해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는 단속 방법입니다. 그간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시큐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인종표적 단속과 추방 위협에 따른 범죄 신고 누락 등의 악영향을 이유로 협약 체결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저자는 서른의 문턱까지 달려온 청춘들에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전하며 꿈꾸지 않는 삶은 죽은 것과 같기에 꿈꾸지 않는 서른은 이미 청춘이 아니므로 서른의 꿈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며 서른쯤에 읽으면 왠지 힘이 나는 청량한 바카스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초부터 갑자기 기온이 활시 90도까지 상승하면서 연 나흘 동안 계속해서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음식물들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는 독일 북부를 중심으로 슈퍼박테리아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국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초 발생지인 독일 북부를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오염의 출처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만 감염자 수가 46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중 91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소재 유럽질병예방센터는 이번 질병 확산이 세계적으로 최대이자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면서 비록 대부분 환자들이 독일을 여행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측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알메리아와 말라가 주에서 출하된 유기농 오이가 오염원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이후 질병의 출처를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게 될 경우 조리된 음식물들에게서 세균들이 쉽게 번식하게 되는 관계로 식중독에 걸려 고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섭씨 74도 이상의 고온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만 하며 식재료를 포함한 조리된 음식물들을 식중독균이 번식지 않도록 섭씨 5도 이상 이하의 냉장 보관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할 경우 밥과 반찬류 등은 충분히 식힌 후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정집뿐 아니라 학교나 단체 등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 시설들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화씨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철 날씨를 맞아 음식물 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거 원장님께서 척추주사의 효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척추주사는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척추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의 경우 1년 후 약 80%의 사람에게서 척추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보다도 효과가 있었고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70%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가 지속시간보다 그 효과가 오래가는 이유는 한번 가라앉은 신경의 염증은 다시 부어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면 통증 자체가 병이 되어 근육통이나 또 다른 종류의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의 악순환이 옵니다. 척추주사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줍니다. 또 통증이 경감된 후 일상생활과 운동요법 등 다른 재활치료를 원활히 함으로써 허리나 목의 통증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KNN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